분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다음을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DB 파티셔닝의 개념, 그리고 분할 기준, 분산 데이터베이스 적용 기법입니다. 요즘에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굉장히 많아졌는데 비정형 말고도 정형, 그러니까 RDB에 해당하는 데이터도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데이터가 요만큼만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이만하게 커지게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예전보다 데이터가 그렇게 커졌는데. 그래서 얘를 논리적으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논리적으로 분리를 시켰는데 그걸 보고 파티셔닝이라고 하고요. 파티셔닝으로 이렇게 분리를 했더니 얘를 좀 약간 위치도 분산해서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 라고 나온 게 분산 DB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티셔닝 볼게요. 파티셔닝 소프트웨어적으로 테이블을 분할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분할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 일반적인 데이터가 이렇게 많아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굉장히 많아. 근데 내가 2023년에 데이터를 읽으려고 그래. 그러면 여기서부터 맨 앞에서부터 2023년까지 이렇게 읽어야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내가 이걸 논리적으로 이렇게 분할을 해놓겠다. 그래서 내가 만약 2023년을 찾는다 하면은 바로 2023년에 접근을 해서 바로 처리를 할 수 있게 한다. 라고 하는 게 파티셔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파티셔닝에 대한 분할 기준으로는 해시, 목록, 범위, 복합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해시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할하는 거예요. 해시 감수 결과값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할하는 걸 해시 기법이라고 하고, 목록, 고정된 키값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할하고 하는 거. 그리고 범위, 데이터의 키값의 범위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할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다 보니까 목록하고 범위가 차이를 모르겠어요.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록은 키값이 연속적이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연속적이라고 하는 거는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걸 보고 연속적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게 아닐 때는 목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범위는 연속적일 때 사용하는 것이 범위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할 기준을 작성했을 때는 두음으로 암기해주세요. 해리, 레콤, 해시, 리스트, 레인지, 컴포짓이라고 해서 해리, 레콤을 작성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다 추가적으로 참조 방식도 있다고 하니 이것도 함께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분할했어요. 분할한 거를 이제 위치를 이렇게 막 옮겨가지고 저장하고 싶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것들이 분산 데이터베이스인데, 얘는 분산 DB가 나오면 특징으로 투명성 있죠. 투명성을 좀 반드시 작성했으면 좋겠어요. 만약 작성할 때 없다 그러면 강글에다 작성했어요. 이렇게 위치, 복제, 병행, 분할, 장애 이런 거. 그래서 두음 따서 위복변 문장, 이렇게 해서 이런 투명성에 대한 키워드들도 같이 챙겨줬으면 좋겠고요. 적용 기법으로는 위치를 분산한다던가 수평 수직 분할을 한다던가, 얘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복제를 한다던가 요약을 한다는 방식으로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각각 하나씩 봐볼게요. 일단 위치는 테이블이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위치를 분산시켜가지고 이렇게 저장하는 방식이 위치 분산 방식이에요. 그리고 수평 분할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테이블이 있으면 테이블의 로우별로 이렇게 나눠서 각각 위치를 분산해서 저장하는 것을 보고 수평 분할 방식이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수직 분할은 수평 분할 반대, 컬럼입니다. 컬럼 기준으로 위치를 분산해서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수직 분할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테이블 복제 분산이 있습니다. 얘는 부분 복제와 광역 복제가 있어요. 부분 복제는 일단은 본사에다가 전체 데이터를 다 놓고 얘에 대해서 각각 지사별로 해당하는 데이터들 있잖아요. 여기서 일부만 이렇게 지사별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사의 합은 본사에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역 복제는 부분 복제랑 반대예요. 얘는 전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거의 미러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본사도 갖고 있고 지사도 갖고 있고 다른 지사도 갖고 있고 하는 게 광역 복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약이 있습니다. 요약은 분석 요약과 통합 요약이 있습니다. 분석 요약은 같은 내용을 각각 지사에서 요약을 해서 이 본사가 통합하는 방식이고요. 통합 요약은
각각 지사별로, 그러니까 각각 사이트별로 각각 다른 내용을 요약을 해서 본사에서 취합하는 것을 보고 통합 요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좀 약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예제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분석 요약입니다. 분석 요약은 ABC에 사이트가 있을 때, 이 ABC의 사이트가 있을 때 얘는 전부 다 가상품의 판매 실적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본사 S가 가상품에 대한 판매 실적을 통합하는 것을 보고 분석 요약이라고 하고요. 통합 요약은 지사 ABC가 있을 때 지사 A는 가상품만을 갖고 있고, 지사 B는 나상품만을 갖고 있고, 지사 C는 다상품만을 갖고 있고, 이렇게 각각에 대한 상품에 대한 요약 정보를 본사에다가 통합하는 그러한 구조가 통합 요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 4단락으로는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성능 사례.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원격으로 떨어져 있는 데이터베이스였는데 얘를 배치 이동해가지고 성능을 더 빨리 향상시켰다라고 하는 실무적인 사례 같은 거에 작성이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타 자료 보면은 범위 분할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얘가 목록이고요. 얘가 범위입니다. 예, 참고해 주시고요.